안녕하십니까? 조합원들에게 우리 노조의 소식을 쏙쏙 전달해주는 우리 소식 시간입니다. 저는 2호 앵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단희입니다. 우리 소식 2호는 3월부터 6월까지 본부의 소식을 최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임금교섭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지부의 조합원이 총상경하여 예상치 못한 폭우 속에서도 뜨겁게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정인용 본부장의 개회사 잠시 보시겠습니다. 학교 곳곳 노동 존중 차별 없는 사람 세상.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정인용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서울부터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부, 조합원, 동지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교육 복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부심을 말하며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학교에서 세상으로 차별과 저임금을 없애야 합니다. 만만하다고 떠넘기는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조합원이 만드는 투쟁으로 한 달 전부터 전국의 조합원들이 합창단을 꾸려 연습하고 폭우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노래만큼 좋은 세상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 투쟁으로 우리는 더욱 단결하였고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투쟁을 즐겁게 알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들레 홀씨와 같은 제3회 강사단 학교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 내용을 듣고 시연해보며 조합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습득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22일 총상경 결의대회를 앞두고 바쁜 일정 중에도 지부장 교육, 거북이 스쿨을 통해 지부장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구축 강화를 도모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열린 선전학교에서는 조합의 소식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선전 홍보, 글쓰기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배우며 일상 조직을 위해 효율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5월 1일에는 지부별로 전국에서 13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지도자가 사형에 처해진 후 지금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 일반화되어 있지만 온전히 8시간 노동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납니다.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외쳐봅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지난 4월 25일에는 세종지부의 단체교섭 타결이 임박한 시점, 세종지부 조합원들이 푸른 물결로 교육청 앞을 꽉 메우며 단역승리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지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총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대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부에서 현수막연대와 투쟁금을 전달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응원하였습니다. 교육청 정문에 요구사항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는 등 세종지부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교육청에 보여주었습니다. 승리하자 투쟁! 세계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 누구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공무직 건강본 쟁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사서, 특수교육실무사 조합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건강본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교육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38세기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38세기 여성의 날 성별임금 격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인용 본부장은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5% 수준이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95%가 여성 노동자라며 우리의 사회화된 가사노동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 차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합원들은 교육당국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성별임금 격차 등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38세기 여성의 날 장신겟은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서 본부는 민주노총에서 수여하는 성평등 모범조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채용 및 전인 상근자를 대상으로 신입상근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교육공무집본부의 역사, 간부의 역할, 기초노동법, 교육청 자료 활용하기, 페미니즘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지들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통해 전국교육공무집본부 활동가로 3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본부 운영위원회의와 임원사무처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각 지부와 본부에서 진행되는 사업 및 활동을 공유하고 점검합니다. 또한 전국 분과로 운영되는 직종은 전국의 분과 담당자들이 모여 직종 현안을 확인하여 조합원과 집행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노동조합, 다양한 회의에 참여와 관심으로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늘봄학교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늘봄학교의 핵심만 간단히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 복잡한 체계를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 원칙과 목표는 긍정적인데 세부 운영과 방향성은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과 목표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냐? 국가가 공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예. 학교에서 돌봄 등의 방과 후 과정은 나가라 이럴 수 없고 이제는 그 운영 체계를 학교 안에 확립하겠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늘봄학교의 핵심적인 변화 키워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전일제 학교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정부는 돌봄 공백도 해결하고 동시에 사교육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갖는 우려는 돌봄을 강화하지는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돌봄의 위상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늘봄학교의 변화 키워드 두 번째, 방과 후 과정 운영 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늘봄 실무사, 새로 도입된 직종과 기존에 돌봄을 맡고 있던 돌봄 전담사 간에 있어서 업무 범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주요한 과제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변화 키워드 세 번째, 원하는 학생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2026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자, 반대급부로 그래서 돌봄교실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기억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반드시 대응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면 폐기이냐 개선해서 추진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전면 폐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봄학교에 대한 호응이 적지 않고요.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분명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전에는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압박이 상당히 강했다면 앞으로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에 돌봄 등의 방과 후 과정의 체계를 확립하는 기회가 늘봄학교. 그러면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했을 때 핵심 개선점이 무엇이냐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기존의 돌봄 교실의 역할과 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향성을 계속 요구하며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직종인 늘봄 실무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주요한 개선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늘봄학교가 2025년에 조금 더 체계화되고 세밀하게 그리고 26년에 완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4년도 중요했지만 25년에 이 늘봄학교 길라잡이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가 이에 반드시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중요하게 개선해야 될 점 바로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교실의 역할과 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한다. 늘봄 실무사의 업무 범위 정립.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대응. 요 세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